작은 방에서 큰애를 재우고 나왔는데 한밤중에 연락도 없이 누군가 찾아왔다. 누구세요? 저예요. 은정이에요, 형부. 전화라도 하고 오지. 그냥 저도 모르게 왔어요. 밤늦게 죄송해요, 형부. 어서 들어와. 술 마셨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엉거주춤하는 그녀를 얼른 거실 소파에 앉혔다. 웬 술을 이렇게 마셨어? 은옥이는요? 오늘 처갓집에 가서 좀 늦는다고 하던데. 은정 씨, 뭐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게 조금. 왜요? 편하게 말해봐요. 아침에 신랑이랑 한바탕 했더니 기분이 꿀꿀해서 저녁에 친구들 만나 술 한잔 했어요. 혹시 신랑이 바람 피웠어요? 아니요. 요즘 신랑이 사업한다고 외박이 잦다고 투덜댔더니 여편 내가 내줘 할 생각은 안 하고 잔소리만 해댄다고 한바탕. 제가 요즘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시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전 은정 씨가 우리 집에 온다면 언제나 환영이죠. 그녀가 갑자기 날 살갑게 오빠라고 부르며 맥주나 한잔 할까? 라고 묻는다. 아내가 임신 중이라 술 같이 마셔줄 사람이 없어서인지 평소 나이차 많이 난다고 꼬박꼬박 문수시라며 극존대를 하던 그녀가 갑자기 오빠란 호칭을 쓰면서 내 앞에서 콧소리가 잔뜩 들어간 목소리로 나랑 술 한잔하고 싶다는데 그동안 나랑 어지간히도 같이 있고 싶었나 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래요. 은정 씨랑 한잔하죠 뭐. 시간은 어느덧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친정에서 돌아온 아내는 술을 마시지 못해 그 자리가 지루했는지 먼저 잔다고 방에 들어가 10분도 안 돼서 골아떨어졌고 은정과 계속해서 잔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은정 씨는 어리고 잘생긴 신랑 만나 즐겁게 지내야지 왜 그렇게 싸워요. 호호 형부네도 우리만큼이나 자주 싸우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와중에 맥주는 5병이 다 비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불구스레해가고 혀 꼬부라지는 소리의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랑은 대화가 너무 잘 통해 함께 있으면 항상 웃을 일이 많아서 좋단다. 며칠 뒤 그녀가 우리 회사 근처로 날 찾아왔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며 나랑 수다도 좀 떨고 간단히 술도 한잔하고 싶다고 찾아온 것이다. 은정 씨 오늘따라 더 매력적인데. 오랜만에 바깥 외출이라 신경 좀 쓰고 나왔어요. 미용실에 들러 머리까지 했는데 괜찮아 보여요. 괜찮고 말고 내가 은정 씨는 볼 때마다 집에서 전업주부로만 지내긴 아깝단 생각을 늘상 했지. 그날따라 그녀 얼굴도 무척 밝아 보였다. 단둘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초저녁에 오붓하게 마주 앉아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아무리 유부남일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야릇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순 없었다. 거기다 오빠, 나 오늘 오빠랑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싶은데요. 그녀가 코맹맹이 소리에 신랑은 부산 출장 가서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안 넘어가고 100일 남자가 몇이나 될까. 밤 9시가 넘어 그녀를 데리고 나왔고 그날 아내 친구와 대형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의 남자이고 결혼한 지는 햇수로 15년째가 되어갑니다. 아내와는 20대 후반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지인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고기를 함께 구워 먹다가 사귀게 되었고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가집은 딸만 둘이고 아내는 그중 둘째입니다. 아내에겐 초중고를 함께 다닌 30년 지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사실 그 친구 은정이란 분이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이쁘기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한 인물합니다. 아내가 맨 처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라며 그 친구를 소개시켜줬었는데 그녀 얼굴을 처음 보고 친한 친구인데 내 여자친구랑은 왜 이리 다르게 생겼지 하고 생각될 정도로 눈에 띄는 외모입니다. 대학도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회사도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제 아내와 라이벌의식 같은 걸로 늘 경쟁 상대였다 하더군요. 제 아내는 예능 쪽으로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신혼집 집들이로 아내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걸 엿듣게 되었죠. 친구들이 왜 나처럼 나이도 많고 한쪽으로 많이 기우는 결혼을 했냐며 혹시 다른 쪽의 능력이 좋아서 결혼을 한 거냐며 저를 무시하듯 계속 장난치며 얘기를 했나 봐요. 그중에서 은정 씨 농담이 좀 심했는지 저희 아내는 무척 화가 난 상태였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은정 씨가 저를 험담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나 솔직히 너희 신랑 처음 보고 너 남자 외모는 완전 포기하고 결혼하는구나 생각했어. 사실 아내가 저보다 8살이나 어렸고 또 제 외모가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고 신혼집도 강남이 아닌 성남의 20평대 아파트였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나 아내에겐 큰 상처로 남게 되었고 은정 씨에 대한 좋은 감정보단 적개심 같은 걸 늘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은정 씨가 성격은 조금 까칠해도
워낙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 결국 2살 연하의 사업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 쪽이 인물도 훤칠하고 돈도 많은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서울 소재의 대학은 아니지만 지방에선 꽤 알아주는 학교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30 중반부터 직장 생활의 회의감 같은 게 느껴져서 때려치우고 지인과 동업으로 스타트 기업을 창업했죠. 처음엔 아내가 많이도 말렸습니다. 이제 총각도 아니고 유부남인데 멀쩡하게 잘 다니던 좋은 회사를 왜 관두냐고.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안 하냐고. 미래를 먼저 생각하라고. 근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만 갔고 결국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도 퇴사하고 창업하는데 손을 들어주었지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3년만 참아 달라고 했어요. 일단 부딪혀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다 정확히 6년 5개월 뒤 중견기업과 합병하게 되면서 상당한 가치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인생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던 은정 씨의 시댁 사업은 코로나 여파로 크게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시아버지가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쓰다 결국 다가오는 채무 상환 기간에 돈을 갚지 못하자 하루아침에 진행하던 사업장이 망하게 되었고 은정 또한 개인 채무로 빚이 2억 넘게 지게 되었답니다. 결국엔 그 시기에 남편과 돈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다투고 집을 나올 때마다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랍니다. 하루는 은정 씨가 아내를 찾아와 곧 이혼하게 될 것 같은데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여유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내는 정이 하도 많은 사람인지라 자존심이 그렇게 샜던 친구가 자기 앞에서 고개 숙인 채 부탁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인다며 우선은 저한테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때가 정확히 3달 전 은정 씨가 우리 회사 근처로 날 찾아와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싶다고 한 다음 날이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녀에게 악 감정이 많이 남아 10원짜리 하나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 오피스텔 얻어주고 월세까지 내주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 몰래 은정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녀도 절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고요. 카톡을 주고받다가도 오타 하나만 치면 그걸로 말장난을 주고받고 깔깔거리며 웃고 또 재미없으면 썰렁하다고 웃고요. 그럼 저도 같이 따라 웃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녀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요즘 들어 오빠 같이 자상한 남자랑 살았으면 어땠을까? 지금보단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자꾸 나랑 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싶어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와 미래를 즐긴 지 6개월째가 되어갈 때쯤에서 아내와 저 사이에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념 없는 그녀가 미울 만도 한데 실상 제 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